심동보 자유애국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 군의를 또 저 군 출신이다 보니까 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도대체 한국군의 적이 누굽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십니까? 왜냐면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도 주적을 없애버리고 원래는 북한군으로 돼 있었는데요. 북한군과 김정은 정권 뭐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장병들 그 정신전력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무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 기본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도 없애버렸어요. 적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적이 없는 군대라니까요. 아니, 세상 천지에 적이 없는 군대가 있습니까?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적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군의 목적 아닙니까? 예? 존재의 목적. 근데 적이 없어요. 적이 없는데 군대가 왜 필요한 거죠? 수백조 예산을 들여서 전력을 정강시키고 운영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근데 적이 없는 군대답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 장관이고 말이에요. 전임 국방부 장관,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퇴임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 수행해서 평양까지 가서 김정의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켜보는 데서 그 북한 인민무력상하고 소위 9.19 군사합의서, 남북 군사합의서 정식명칭으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뭐 이행 합의서인가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서명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또 백두산까지 따라가서 김정은이가 답방하면은 또 한라산 갈 일이 있으면은 해병대 시켜가지고 한라산 헬리패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 웃고 뭐 아주 분위기를 메이크를 한 것 같은데 아양 뜬 거죠. 국방부 장관답지 않게. 아니, 적장 앞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따위 그 아양 뜨는 그 위치입니까 지금? 예? 그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말이에요. 국군 장병들이 고생을 하고 말이에요. 그놈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말이죠. 그놈 할아버지 때문에 예? 수백만이 학살당하고 국군 장병이 전사하고 말이죠. 주한미군까지 유엔군까지 거의 한 4, 5만 명이 죽고 말이에요. 이러한 놈들의 그 전체주의 세습 독재자한테 아양 뜨는 게 국방부 장관의 역할입니까? 술 따라주니까 아들빨도 안 되는 놈이 한 손으로 따르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받는 장면부터 그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정신이 나갔습니까? 덜렁 군사 주권을 포기하고 말이죠. 안보 해체나 다름없는 군사 합의서를 서명을 하고 말이죠. 장관이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예상되니까 안 된다. 그래야죠. 전임 국방부 장관 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김장수 장관 그런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이거 절대 그 북한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랬는데 그거 다 국방부 장관 시킨다. 김장수 장관이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소신껏 딱 회담해가지고 그거 시켜냈잖아. 근데 왜 그 정도 소신도 없냐 이거 요즘 국방부 장관. 예? 송영무 장관이 말이에요. 퇴임해가지고 좀 더 조용히 지낸 줄 알았는데 5월 16일 날 뭐 한국국방연구원 그 소위 카이다라고 그러죠. 저도 거기 한 10개월 근무를 했었습니다. 파견나가지고. 거기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학술 세미나를 아주 거창하게 요즘 뭐 카이다 돈도 많은 모양이죠. 요즘 뭐 정부에서 돈을 팡팡 잘 쓰니까 조선호텔에서 말이죠. 조선호텔 그 5성급 호텔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국방연구원에서 하면 되지 뭘 그런 데 가서 돈 들어가면서 세미나해요. 국방연구원에도 큰 강당도 있고 말이에요. 국제회의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이미 여러 데서 이 소개가 됐는데 제가 이거 다시 국방부 문제 주적 한국군의 적이 누구인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송영무 장관께서 전 국방장.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선거로 뽑혔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선거로? 예? 그리고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사람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사람을 죽입니까? 응?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도발합니까? 자유민주 사상에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북한의 하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 아니, 하생방 무기 뭐 화학, 생물학, 방사능, 그러니까 핵무기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단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까지 그냥 국제사회 유엔까지 비핵화를 위해서 그냥 제재를 강하고 이 야단인데, 그것 때문에 겁내고 있는 거죠. 그걸 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정이 흩어지면 모든 게 끄잖아요.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참, 정말 참 한심합니다. 예. 정경도 장관은 말이죠. 그 앞에 또 국회에서 참, 지금 현역 장관이잖아요.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뭘 이해? 이해를 한다고? 천안 폭침 당해가지고 우리 장병 46명이 완전히 전사를 했고, 또 구조 과정에서 또 UDT 준이가 또 전사를 하고 말이에요. 순직했죠. 연평도 폭격에 또 해병대 2명이 전사를 하고 민간인 2명 사망.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뭐를 이해를 해? 살인자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사람이. 오히려 그 도발을 잊지 않고 그때 응징보고를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내 책임하에 완전히 도발 원점부터 다 작사를 내겠다. 뭐 이 정도 나가야죠. 국방부 장관이.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60만 대군을 어떻게 지휘한다. 뭐 소의 날에 또 뭐 대해서 말이죠. 여러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다. 여러 충돌. 충돌입니까? 전투를 선박간에 충돌한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전임 장관을 했고 국방부 장관을 했고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국민이 불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5월 4일날 이게 또 군 장성들도 참 희한한 짓을 하는데 5월 4일날 무슨 날입니까? 북한이 평화의 봄이 왔느냐 말이죠. 작년 11월 29일날 마지막 미사일 쏜 다음 이후에 조용하다가 재작년, 그렇죠?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 쏴버렸어. 그래, 알고 보니까 탄도미사일이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야. 예?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던가요? 뭐 하여튼 휴일이니까 골프를 쳤겠죠. 계룡대 골프장에서. 장성 16명이, 현역이 195명이 골프를 쳤는데, 그 중에 장성에 16명이 있었고, 그 도발 그 연락을 받고 6명은 부대로 복귀했고, 나머지 10명은 계속 골프를 치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중장 2명을 포함해서, 3스타 2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연관 장교는 133명 중에 6명은 복귀하고 127명은 골프 계속 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 6명, 연관 장교 6명, 12명은 부대 복귀하고 나머지 137명은 계속 골프를 치는 거예요. 이게 군 현 주소입니다. 예. 근데 탄도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안보리 계리 위반 가지고 지금 안보리 해보할지도 몰라요. 예? 미국은 아무도 쏘면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안보리 계리 위반이라고 오늘 존 볼턴 보좌관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 골프 친다는 게 왜? 적이 없으니까.
적 개념이 없어버린 거야. 장성들까지. 근데 북한은 어떠냐? 주민들에게 전투 배낭 마련하라 지시를 했다는 거야. 전투 배낭. 우리는 휴전에 GPU도 철수하고 대북 확성기도 철수하고 철조망도 철수하고 대전차 방어벽도 철거하고 정찰도 안 하고 전방에 못하죠. 군사합의에서 기동훈련도 못하고 사격훈련도 못하고 백령도 있는 유교단 K9-4는 거기서 사격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군사합의에서 육상까지 그 LST로 실어 날아가지고 육상에서 사격 훈련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실전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전 훈련을 현지 지형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냐 이게. 완전히 군대를 지금 무장 해제시키거든. 그러니까 군 수뇌부부터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 부대 어느 부대도 가든 딱 그 부대 첫 오버만 보면요 색깔이 보여. 그 지휘관이 그대로 보인다니까요. 그 지휘관이 그 부대 지휘관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휘 통솔을 한 것인지 하길이 보여요. 모든 게 보인다니까요. 병사들의 눈동자에서부터 복장, 그 다음에 청소 상태, 정리정돈, 병사들 이 움직임, 표정, 모든 게 그 지휘관의 성향을 이 투영대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전비태세를 바로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군에는. 그만큼 지휘관이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지휘관의 이런 정신이 이런 상태면은 그 군대의 전투력은 보나마나요. 보나마나. 그리고 당연히 이런 예하부대, 국방부 장관이 이러니 예하부대 장성들, 육군본부, 계룡대 장성들, 인간 장교도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우리를 골프 친다 이게. 그렇게 현상이 전투가 이게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병사들은 휴대폰 그 말이지 막 사용하게 해줘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일 외출까지 시켜가지고 모자 벗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술 취해가 비틀거리면서 전방지역이 그렇다는 거야. 민간인들이 해를 끌끌 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를 누가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북한의 위협은 엄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폐기 신용도 안 하고 있는데 말만 폐기한다 폐기한다 생쇼를 달두고 위장평화 거제평화 노름을 다 했는데 하나 또 실적으로 뭔가 없다 이거야. 재래식 군사도 그대로 있고. 근데 우리만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우리 왜 스스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북한의 위협이 엄전한 상태에서 그렇게 무장해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정신무장까지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누가 지킵니까? 현역 군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국방부 장관부터 완전히 그냥 밑에까지 속속들이 내어보니까 썩었어. 제가요 정작 마음을 같아서는 지금 현역에 복귀시켜주면은 정말 가서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좀 솔직히. 왜?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군가에도 놓잖아요. 군가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의 사르타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게 끝에는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진 군인을 믿고 부모 형제가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참 군대가 대적관이 없으면은 군대의 전투력이 배양이 안 됩니다. 아, 적도 없는데 누구를 상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예? 적이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조건 반사적 훈련을 그렇게 실전과 같이 평소에 해가지고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그대로 그냥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훈련을 그런 목적으로, 아, 적이 없는데 누구를 상대로 훈련을 하는 거냐, 이게. 적을 다 없애버려놓고. 군대는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군대는. 예? 문재인 정권 군대 틀리고, 예? 박근혜 정부 군대가 틀린 게 아니에요. 아,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딱 지키면서 군인의 본인이 뭐만 하면 되죠. 군인답게. 예? 근데 왜 군인이 이렇게 한눈을 파냐 이거야.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육군 7사단인가요? 국회의원들 방문하니까 사단장이 말이죠.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 이번에 말이지 남북 군사협의를 해가지고 이 긴장이 완화돼 가지고 평화가 왔으니, 아, 그 철간 철조망, 그걸 철간 철조망에서 잘라가지고 기념품에다가 철종을 붙여가지고 선물 해가지고 그때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방을 지켜가지고 적을 보고 지켜야 될 군인이 사단장부터가 후방을 보고 있는, 후방 정치인 보고 있는 거야. 적이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뭐 사단장 끝나고 보직이라도 좀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응? 뭐 하려고 그랬는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진급을 하려고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적이 없으니까 적을 안 보고 후방에 자기를 출세를 도와줄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가 있나 이거야. 그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전방을 안 보고 후방을 보는 지휘관. 그 다음에 군에도 파퓰리즘이 만연이 돼 가지고요. 예? 정치가들이야 표를 얻기 위해서 일부 그런 게 파퓰리즘 꼭 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군대까지 파퓰리즘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군을 망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예? 부하들이 사기를 갖다가 편하게 해줘가지고, 야야 잘한다 편하게 해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 사람이 그냥 안위를 추구하니까 거기에 영합해서 인기 위주로 관리를 하면은 군대 전투를 누가 함양합니까? 유지합니까? 예? 제 졸주에 저 백그라운드 놓으시면은 심동보 제독의 필성 리더십, 저기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하들에 대한 최대 복지는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실제 전투를 해서 뭐 하락무원장도 제가 그 전투를 통해서 받았지만은 그 전투 경험에서 그 결론입니다. 저는 가혹할 정도로 훈련시켰어요. 대신에 승리를 안겨준 거죠. 저는 그 사기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행언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파퓰리즘으로 인기 위주로 잘해줘 가지고 편하게 해주고 올라가는 사기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린 사기라니까요. 그렇게 부대를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사고 없이 말이죠, 무사한 일로 살살 달래가면서 그렇게 지혜가지고 실제 전투가 있으면 그 전투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는 제2 전투전단장 2004년에 완스타 때 처음 지휘관 나가서 이함대 전투전단장 하면서 제가 고를 내신 겁니다. 오늘 일진이 있다. 딱 고를 제가 지휘하는 모든 전투함 항교에 오늘 일전이 있다 붙여라. 통일된 양식으로 딱 붙였어요. 왜? 지금 당장 전투가 오늘
있다고 생각해야 대비를 합니다. 근데 내일 있겠지 모레 있겠지 하면은 오늘은 논다 이거야. 오늘 적당히 생각한다. 오늘 편하게 지내고 못합니다. 전투가 이제 예고하고 발생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예함대에 가면은 서해 수호관이라고 있어요. 그 연평해전,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뭐 대청해전, 뭐 연평포 이런 쭉 해가지고 기념관을 만들어서 안에 쫙 전시를 해놨어요.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딱 있는 거야. 오늘 일정이 있다. 그거 제가 만든 건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해서 저는 오로지 그것만 따졌어요. 쓸데없는 행정 최소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투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이건 완전히 무슨 군대가, 인기 갱년대하는 무슨 장소도 아니고 말이야. 군대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시라니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거, 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그게 대비해서 적과 싸워서 지킨다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투력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향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언제 하느냐? 당장 오늘 일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훈련시켜야죠. 그리고 부대를 합리적으로 지휘해서 훈련을 가혹하게 시키되 부하들은 합리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죠. 쓸데없는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지휘하는 분들은 굉장히 사기가 높았습니다. 전투도 잘하고 당연히 승리하고. 근데 지금 군대가 완전히 부하들 저 책에도 그게 나오는데 부하들 눈치 보지 마라 나옵니다. 구절이. 부하들 눈치 보는 지휘관 가장 못난 지휘관이다. 부하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고생시키는 지휘관 가장 무능한 지휘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그거 다 경험에 의해서 제가 뽑아낸 원칙입니다. 리더십. 제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건국되기 전에 이미 군대가 먼저 창설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을 때 그해 11월 11일 1945 11월 11일 해군이 제일 먼저 창설했어요. 인사동에서. 그때는 해방병단이라는 명의로 손원일 제독을 비롯해서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요. 해군 창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육군, 맞주, 공군 해가지고 정부 수립 전에 군대가 먼저 그러니까 건국의 초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군대가 대한민국을 정부보다 먼저 한 게 대한민국 그 정말 위대한 군대가 탄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호국의 간세, 6.25 전쟁을 우리가 막아냈잖아요.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가 일당백으로 싸워가지고, 물론 나중에 유엔군 미국을 비롯한 참전을 해서 연합으로 싸워서 물리쳤지만은 그거 다 초중반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한국군이. 전차도 한 대 없는 한국군이 맨몸으로 말이죠. 육탄 그냥 그렇게 충성스럽게 희생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냈다 이거야. 호국의 간세. 그럼 산업화하는데 군의 모든 행정이 다 그래 최고로 군 행정이 발전되어 있었다는, 그걸 이끌었다 이거야. 산업화의 기관차,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조갑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다음에 뭔가 민주화하면 그냥 군이 울타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전방을 확실히 지키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그게 민주주의, 이게 민주화 운동이 보장이 된 거죠. 근데 군대가 제대로 나라를 못 지키면 전방이 불안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다고. 이거는 사실은 조갑재 씨가 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국군이 왜 이렇게 파퓰리즘에 젖어서 정권의 눈치만 보고 군을 망가뜨리고 있냐 이거야.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느냐 이거야. 저는 굉장히 저도 반평생 군에 생활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예. 저는 후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저는 불편하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의 그 사기를 떨어뜨린다든가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해 없으시고 정말 그 군대답게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시고 소신껏 좀 군인답게 군을 제자리로 좀 앉히기 바랍니다. 예.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으시면 구독, 뭐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